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리츠 영상을 한 번 더 리뉴얼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리츠 시장이 많이 커지기도 했고 새로 상장된 종목들도 많고 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감도 예전보다는 커진 것 같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겪다 보니까 고금리 시기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그런 리스크를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식을 채워두는 건 언제나 필요한 일이죠. 언제 또 어떻게 지식을 써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리츠를 난생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영상입니다. 그럼 가실까요? 리츠란 REITS입니다. S는 꼭 소문자로 적습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죠. 리츠는요, 수천 수만 명의 돈을 투자금으로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일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 집 옆에 있는 아주 맛있는 떡볶이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1억에 나온 겁니다. 1억을 내고 떡볶이 가게를 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대략 5% 정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가게가 나온 거죠. 중요한 거는 1억이 없죠. 너무 사고 싶은 나머지 친구들을 10명을 모읍니다. 10명이 각자 1,000만 원씩 내가지고요, 1억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떡볶이 가게를 삽니다. 그 후에 이 떡볶이 가게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5%를 10명이서 나눠 갖게 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는 어차피 부동산 투자하기도 힘든데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데다가 각자의 직업도 있고 각자의 생활도 있다 보니 이렇게 배당만 편하게 받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떡볶이 가게가 나옵니다. 이제 떡볶이 가게는 잘 볼 줄 알게 경험치가 좀 쌓여 있죠. 이게 또 1억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를 사고 싶은데 또 1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10명을 모읍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다 1,000만 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떡볶이 가게까지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총 20명이 되었고 떡볶이 가게는 2개가 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모두를 20명이서 나누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새로운 가게를 하나 더 편입을 했더니 수익률이 더 올라갔고 또 하나가 망해도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점점 돼가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수십 명이 다 1,000만 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껴줘 나도 껴줘, 회사 다니면서 배당만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살 수 있게 해준다며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받아오는 월세들도 내는 날짜 다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다 뿌리지? 그러면 누군가는 전에 하던 일 관두고 이것만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예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만 하는 회사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직원들을 이제 뽑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월세 받는 일, 새로운 떡볶이 가게가 괜찮은 게 없는지 물색하는 일, 월세를 받으면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날짜가 되면 1년에 2번 아니면 4번 나눠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계속 지급해주는 일,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월세 받는 것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심플한 그림이죠. 이제 이 회사의 이름을 짓겠습니다. 곰희 떡볶이 리츠라고 짓는 거죠. 이런 회사의 형태를 리츠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통은 담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리츠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떡볶이 리츠라는 건 실제로 없고요. 회사가 들어있으면 오피스 리츠, 올리브영, 편의점 같은 소매점들이 들어있으면 리테일 리츠, 물류창고, 택배 창고, 쿠팡 창고 이런 게 들어있으면 물류 리츠, 우리가 클라우드 쓰거나 유튜브 볼 때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 센터 리츠, 이외에도 엄청 특이한 리츠 중에는요, 카지노만 담은 카지노 리츠, 교도소 리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츠는 이미 미국에서 약 60년 전부터 자리를 잡은 시장의 형태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2,000조 원이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바라보는 정말 많은 건물, 예쁜 건물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 리츠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미국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리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오르기 전까지는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지금은 리츠 회사가 400개가 넘고요. 시장 규모는 103조 원이나 됩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400개나 넘는 리츠를 아쉽게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리츠가 만들어질 때는요, 이걸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몇 명끼리만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냥 만듭니다. 사모펀드라고 하죠. 반면에 아예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우리 리츠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기도 하죠. 이런 걸 공모 리츠라고 합니다.
이 공모 리츠 중에서요,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시켜놓으면 공모 상장 리츠라고 부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접하실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리츠는 공모 상장 리츠인데 이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2025년 3월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공모 상장 리츠는 24개입니다. 심지어 한 개는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는요, 10개 정도였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든 와중에도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모 상장 리츠를 매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ETF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이죠. 상장했다는 의미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할 수 있도록 상장이 된다는 뜻이니까 리츠 이름을 주식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랑 똑같죠? 그럼 이런 리츠들은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소액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 예를 보여드렸던 1억짜리 상가 3개를 30명에서 나누어 사는 그런 투자금을 낸 거잖아요. 인당 1,000만 원 꼴입니다. 그런 리츠는 1,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마도 리츠만이 소액으로 부동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필요하잖아요. 부동산을 짓는 과정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 형태의 투자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요, 정말 순수한 의미로 내가 10,000원을 내면 진짜 10,000원어치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에쿼티, 즉 지분 투자의 개념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리츠 한 주의 가격이 보통 10,000원도 안 하죠. 주주들의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10,000원도 안 하는 투자금으로 이런 거대한 건물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벽돌 하나, 기둥 하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리츠의 장점 두 번째는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경제는 왔다 갔다 하고 주식시장은 쉬지 않고 요동치지만 부동산의 월세 수익은요,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츠의 주 수익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세입자들의 월세 수익입니다. 리츠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츠의 회사도 임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유지하는 정도의 돈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리츠의 존재 이유 자체가 월세 받아가지고 배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90% 이상의 배당을 달성을 했을 때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주식의 배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이 월세들을 분배금의 형태로 받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 부동산들마다도 월세 내는 날짜들이, 금액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계약 내용도 다를 거고, 그런 걸 리츠에서 싹 정리를 다 해주고 우리는 오롯이 신경 안 쓰고 수익만 편하게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요, 부동산에서 받는 거는 월세이지만 이걸 모아놨다가 우리한테 주는 이 분배금은요, 보통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월세 매달 따박따박 받는 느낌은 사실 조금 덜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월배당을 좋아하니까요. 리츠의 세 번째 장점은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국내 상장 리츠는요, 2023년에 연환산으로 평균 배당 수익률이 7.4% 정도였습니다.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은행의 금리는 낮아서 예금은 못하겠고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다면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7,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만 원 넘게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데요. 리츠를 매수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 9.9% 분리과세를 3년 동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신청은 해야 돼요. 이런 높은 배당, 이게 우리가 리츠에게 기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과 예금의 중간을 채워주는 거죠. 리츠는 단점도 많습니다. 리츠의 첫 번째 단점은 결국 주식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기초 자산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래가 되는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막상 이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수많은 사연과 또한 경제 상황, 금리 상황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연이 생기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분명히 부동산의 어제와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어제와 오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츠는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인지 주식 투자인지 너무 헷갈리는 게 단점입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서 리츠를 샀는데 갑자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버려도 문제입니다.
평가 수익이 막 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월세 받으려고 산 건데 오르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가격이 막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배당 7% 받으려고 샀는데 이 본체가 막 10% 떨어지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격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살 때 잘 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리츠를 5,000원 주고 산 사람과 7,000원 주고 산 사람의 배당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가격대 안에서 리츠를 매수해야 된다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건 리츠가 주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리츠의 두 번째 단점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주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고유의 리스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주들의 돈 이거 말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로 갚아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금리에 매우 취약한 부동산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혹시 건물에 균열이 난다거나 공실이 난다거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굳어버렸다거나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걱정들을 신경을 다 써야 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리츠의 세 번째 단점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장점인데 단점으로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를 투자하고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새로운 건물을 담을 때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알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건물을 매각을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새로운 건물을 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가지는 건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시장은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시장, 물류시장 이런 것이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리츠들이 다루는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불편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세입자와 건물주의 또는 리츠 회사와의 계약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걸 안 하더라도 리츠 회사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통 상업용 부동산의 계약 속에는요, 임차인들이 10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쓰겠다, 먼저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해마다 임대료를 몇 프로씩 꼭 올리겠다, 물가 반영을 꼭 하겠다, 이런 게 되어 있다거나, 또는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낼 상황이 된다면 그 모기업이 대신 내주도록 보증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권리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진 리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ISA 계좌에서 계속 사모은다. 자, 리츠는요, 그 가격 자체는 별로 안 오릅니다. 차익을 기대하는 자산 자체가 아닌 거죠. 리츠는 부동산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 주식의 가치가 몇 배씩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중요한 건데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나오기도 한데, 이걸 받을 때마다 우리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매번 내야 됩니다. 리츠의 주 수익인데 거기에 세금이 그대로 다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ISA에서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전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주고요. 해지를 할 때는 분리과세와 비과세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리츠와 ISA는 궁합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활용법, 자산 배분에서 배당 자산의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산 배분에는요, 배당 자산의 비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저만의 자산 배분 포트 스타일에는요, 항상 작더라도 배당 자산의 비중을 따로 정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로 고배당주와 리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고배당주들보다 리츠가 배당을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포트폴리오 일부분을 리츠로 두둑하게 채워둔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소비를 하거나 재투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투자의 묘를 하나 더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배당 자산은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방어를 잘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몇 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배당으로 마이너스 부분을 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한 투자, 조금 더 든든한 투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게 만들도록 도와줄 겁니다.
활용법 세 번째, 배당이 들어오는 시점을 분산해서 거의 월배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 리츠들의 배당 지급 시기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주거나 4번 줍니다. 근데 그게 주는 월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체크해보면 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3개월마다 배당을 주는 리츠도 많아졌고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잘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매달 배당이 나오도록 월배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월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리츠 회사는 월세로 주지 않으니까 내가 억지로 월세로 만들어서 받겠다는 거죠. 아주 주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요, 이런 리츠를 담은 ETF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ETF는 월배당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리츠들이 어떤 부동산을 품고 있는지를 정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깊이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크게 훑어보는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K 리츠는요, 오피스, 주유소 리츠입니다. 종로구에 있는 SK 서린타워, 엄청 유명한 거죠. 성남시에 있는 SK U타워, 종로타워, 이런 큰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국에 SK 주유소 11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이건 참 요즘 시대에 걸맞는 물류 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부천, 고양, 용인, 이천 이런 곳들에 있는 물류센터 16개를 담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고 나서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그 기대에 맞춰 나온 리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롯데 리츠는요, 리테일 리츠이기 때문에 롯데 백화점, 롯데 물류센터, 롯데 마트, 롯데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강남의 L7 호텔 이런 건물들이 들어있는 리츠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는요, 오피스 리츠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판교, 여기는 크래프톤과 네이버 신한은행이 들어있죠. 강남의 캠브리지 빌딩 담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들어있는 역삼 빌딩, 그리고 그레이스 청계, 여기에는 DGB 대구은행, 루이비통 코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한 L타워, 아스테리움 용산, 트윈시티 남산, GS 서초타워, 시티스퀘어 이런 건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화리츠도 오피스 리츠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들어있는 여의도 사옥, 하나생명보험의 노원 사옥, 평촌 사옥, 구리 사옥, 부천 중동 사옥, 장교동의 하나빌딩 이런 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좀 특이합니다.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네스 타워 컴플렉스,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벨기에 연방정부의 재무부, 복지부, 식품안전부 등이 세입자로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498 세븐스 애비뉴 건물도 들어있습니다.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요, 주유소, 물류, 오피스 이런 걸 좋아 보이는 걸 알아서 담는 그런 리츠입니다. 전국에 160개 주유소를 담고 있고요. 죽전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컬리, 넥스트마일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남청라 물류센터를 담고 있는데 여기는 쿠팡이 이용하고 있죠. 마제스타시티 타워1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넥슨게임즈, GC 녹십자가 임차하고 있죠. 삼성 FN 리츠는요, 강남에 위치한 대치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생명보험에서 사용하고 있죠. S1 빌딩, 하나시스템이 임차하고 있는 판교 사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KB 스타리츠도 특이하게 벨기에에 위치한 벨기에 노스 갤럭시 타워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도 벨기에 정부 재무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삼성전자 유럽 본사를 또 담고 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요, 오피스 물류 리츠입니다. 세미콜론 물레, SK텔레콤과 삼성화재가 임차하고 있고요. 명동 N빌딩, 무신사와 롯데쇼핑, 우리은행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리치 코크랩은요, 리테일 리츠고요. NC백화점, 야탑점, 2001 아울렛 분당점, 중개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는 오피스 리츠, 물류 리츠인데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태평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생명과 CJ 대한통운이 임차하고 있고요. 이천 YM 물류센터, 북미 DC 포트폴리오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도 오피스 리츠인데요.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한 서부 T&D 리츠는 리테일 리츠와 호텔 리츠가 합쳐져 있습니다. 인천 스퀘어원 복합 쇼핑몰과 용산에 있는 그랜드 머큐어 호텔, 동대문에 있는 나인트리 호텔 이걸 담고 있고 NH 올원 리츠는요, 오피스 물류 리츠인데요. 분당 스퀘어, 여기는 라인플러스와 썬데이토즈가 임차해 있죠. A1 타워 당산, 이천에 위치한 도지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요, 주택, 호텔 리츠입니다. 부평 더샵,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미국 뉴욕에 있는 스프링 크릭 타워와 누티드 홍대, 코리빙 복합시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세 글로벌 리츠는요, 물류 리츠인데요. 페덱스와 아마존 이런 물류 창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NSC 프라임 리츠는요, 오피스 리츠입니다. 서울 스퀘어를 담고 있죠.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강남 N타워, 마크플레이스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요, 복합 리츠고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기관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류센터, 주택, 헬스케어, 셀프 스토리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셋 맵스 리츠는요, 리테일 오피스 리츠고요,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 상업시설, 마제스타시티 타워 1, 헤이즈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츠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주식을 사면서 좋은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츠를 사면서 건물주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주주이자 건물주이기도 한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